썰푸는 라디오 썰프라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한 지 5년차 주부입니다. 슬아의 딸아이 하나 있어요. 남편은 결혼 초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지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것만 벌써 5번째입니다. 신혼 때부터 주식에 손대서 운 좋게 한 번에 몇천만 원을 손에 쥔 날로부터 회사는 그만두고 주식에만 매달려 결국 몇 억을 까먹었고 그 덕분에 서울에 있던 집을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그때 제가 딸아이 임신 중 막달이었을 거예요. 먹고는 살아야 되니 저는 중고나라에다 돈 되는 물건은 다 갖다 팔고 시장에서 물건 떼어와서 인터넷에 사고 팔고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하고 있을 때였어요. 정신 나간 남편은 직장 생활은 자기와 안 맞는다고 연신 놀고 먹고 지내다가 이번엔 금장사를 해야겠다며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온 친구놈과 동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. 전 옆에서 엄청나게 뜯어 말렸고 이번에 망하면 진짜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신세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냥 진득하게 직장 생활이나 하라고 수없이 떠들어댔지만 이미 저와 상의도 없이 사무실을 떡하니 계약하고 영업용 차량을 리스까지 해왔더군요. 그땐 정말 어이가 없었죠.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썩을 놈의 남편이었으니까요. 그렇게 또 일을 벌렸고 친구놈과 일한다며 처음 몇 달은 돈 좀 벌어오나 싶었습니다. 전 그 사이 출산을 했고 갓난아기 돌보느라 독방 육아를 해야 했고 남편은 친구놈과 지방에 하나 더 분점을 낸다면서 사무실을 한 채 더 계약을 했더군요.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지방 사무실에 내려가서 모아진 금을 갖고 와야 된다는 핑계로 집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면 골프를 배워야겠다고 골프백과 옷들을 사더라고요.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메이커는 다 따져가며 풀세트로 사더군요. 그리곤 골프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. 며칠 있음 딸아이 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은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. 여보, 사업도 좋지만 집에도 신경 좀 써줘. 우리 세연이 기저귀 한번 갈아줘 봤어? 애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데. 그리고 좀 있으면 돌잔치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한 소리 했더니 저보고 야, 내가 놀러 다니냐?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짓 하는 거잖아. 비즈니스 때문에 남편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. 바가지 좀 그만 긁어대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. 좀 어이없기도 하고 어디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지 그래 네가 얼마나 벌어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꼭 참았고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했죠. 그리고 딸아이 돌잔치 전날 신랑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질 않더군요. 그 전날 친구놈과 부산에 영업하러 간다고 나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거였죠.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카톡을 수차례 보냈지만 카톡도 읽지 않더군요. 도대체 뭐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보는 거야? 속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. 돌잔치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하는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돌 사진 찍는 내내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진 스튜디오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저와 딸아이 둘이서만 돌 스냅 사진을 찍게 한 행동이 제일 열받더군요.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온통 사진 속엔 저와 딸아이만 있었습니다.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다 참다 못해 그 친구놈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. 그 친구놈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.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이거 먼 일 났구나 싶었습니다. 지금 당장 이놈의 인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딸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은 다들 멀리 계셔서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전 급한 대로 아기를 얻고 그 친구놈 와이프를 찾아갔습니다.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서로 왕래하며 몇 번 식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자 언니가 인터폰을 받더군요. 언니, 안녕하세요. 세연이 엄마예요.
다름이 아니고요. 세연이 아빠가 내일 돌잔치라 좀 바쁜데 어제부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요. 혹시 이 사람들 어디로 출장 갔는지 아세요? 라고 물었어요. 그러자 언니는 세연이 엄마 잘 지냈어? 벌써 내일이 세연이 돌잔치야? 정말 빠르네. 어제 애 아빠는 부산에 있는 골프 리조트에 접대하러 간다고 말한 것 같은데 자긴 못 들었어?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부산 골프장이요? 전 그냥 부산에만 간다고만 들었는데 많이 바쁜지 연락이 안 되네요. 아, 그래?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. 잠깐만. 그리고 언니도 그 친구놈에게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그 친구놈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 일단 저는 언니네 집에 들어와 냉수 한 잔을 들이켰고 언니도 카톡과 전화를 수없이 걸었지만 두 놈 다 받지 않았습니다. 아, 정말 돌잔치 앞두고 이게 웬 생쇼인지 두고두고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. 결국 언니는 제게 아니 몇 시간째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지? 아침 일찍 골프 시작한다고 했거든. 그럼 벌써 라운딩은 다 끝났을 텐데. 아, 이상하네. 그쵸 언니,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. 그럼 언니, 제가 그 리조트 카운터에 전화를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골프장에 전화를 해서 썩을 놈의 이름을 댔지만 개인정보라며 체크인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그때부터 언니와 저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며 부산으로 당장 가보자고 하더군요. 전 애까지 딸려서 가기가 사실 엄두는 안 났지만 언니 믿고 후다닥 집에 들러 아기 분유, 옷, 기저귀만 대충 챙겨서 언니 차에 같이 탔습니다.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아기는 보채고 날은 덥고 차는 밀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. 언니와 제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봤지만 이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나오더군요. 언니는 미친 듯이 밟았고 드디어 그 골프장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 주차장엔 썩을 놈의 리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. 세연이는 차 안에서 너무 지쳤는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.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특히 애를 업고 있는 저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. 전 아랑곳하지 않았고 잘생긴 직원이 저희에게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. 언니는 내 남편 찾으러 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신랑놈 이름을 불러댔습니다. 그러자 당황한 그 잘생긴 직원은 그런 분 여기 안 계신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얼른 저희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썩을 놈의 남편 이름을 대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해봤지만 입실한 적 없다고 또 잡아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당당히 주차장에 있는 차량 넘버를 대며 저 차 내 신랑 차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당황한 그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더니 인터폰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곤 잠시 저쪽에 앉아 계시면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. 저와 언니는 한쪽에 배치된 소파에 앉아있을 무렵 저 멀리 입구에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서로 커플끼리 손을 잡으며 누가 봐도 연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해 보이는 연놈들이 들어오더군요. 그 모습을 본 언니는 제게 세연 엄마, 쟤네들 꼭 불륜 같지 않아? 이래서 남자들은 골프 배우면 안 된다니까. 골프지다 저렇게 바람 피우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. 라고 한심하듯 그 연놈들을 쳐다보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. 전 아무 말 없이 저 멀리 보이는 선글라스 낀 한 놈이 아무리 봐도 세연 아빠인 듯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야! 하고 소리쳤고 그놈들은 저희들을 보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. 일한다고 부산에 영업하러 온 게 아니라 여자들 작업하러 온 거였습니다. 이런 쓰레기 놈들을 봤나. 언니는 지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눈 돌아갔고 소리소리 지르며 남편 쫓아 달려갔고 저도 세연이를 업은 채로 이 썩을 놈 잡으러 주차장까지 쫓아나갔습니다. 잠시 후 친구놈은 언니 손에 잡혀 들어왔고 저는 스페어로 가지고 있던 차키로 일단 차에 잠들어버린 세연이를 눕혀놓았습니다. 그리고 도망간 썩을 놈에게 친구놈이 전화를 했죠. 야, 나 잡혔으니까 너도 빨리 들어와 라고 끊더군요.
그리고 우린 그 차에 모두 타고 언니는 제게 차량 블랙박스 좀 보여달라고 말하더군요. 시동을 켜고 블랙박스 화면을 띄우자 이놈들은 여태껏 싱글 행세를 하며 일을 하러 다닌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모님들을 꼬시러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아우디 리스 차량과 골프채도 할부로 끄는 주제에 돈 있어 보이는 완전 허세족이 다름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세를 봐준다는 핑계로 여자들 몸에 손을 대며 찐한 스킨십과 돈 많은 사모들에게는 갖은 애교는 물론 사모들이 시키는 짓은 다 하고 있더군요. 그리고 외롭다고 치근덕대는 중년 사모들에게는 시원한 잠자리 서비스까지 해줬던 사실도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난 뒤 이놈들은 각자 돈 뭉치를 챙겨받으며 좋다고 떠들어대는 화면까지 친절하게 블랙박스가 보여주고 있더군요. 여기가 무슨 호빠도 아니고 그야말로 앵벌이가 따로 없더군요. 그리고 이 두 놈들은 일말의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썩을 놈은 아이씨 옆편 내가 왜 자꾸 전화질이야 에이씨 라며 전화기를 그냥 끊어버리는 모습도 포착되었고 뻔뻔스럽게 돈 많은 년들과 잠자리를 하고 나와 차에서 그 친구놈과 몸매가 어떻다느니 그지 같다느니 할머니였다느니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쓰레기 같은 소리도 다 저장이 돼 있었죠. 언니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친구놈의 머리통을 세게 내려쳤고 그 바람에 자고 있던 새언니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.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군요.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떨고 다니는 모습에 전 너무 화가 치밀어 차문을 열고 멀리서 걸어오는 그 썩을 놈의 따귀를 달려가서 힘차게 갈겼습니다.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가 않더군요. 더 이상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언니와 저는 새언니를 아는 채로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썩을 놈들은 아우디 차량을 끌고 뒤쫓아왔습니다. 여태껏 그놈이 가져다준 생활비는 지가 몸 팔고 웃음 팔아 벌어다준 돈이었고 그 더러운 두로 저는 삼시세끼 먹고 새언니 분유와 기저귀를 썼다고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. 전 그놈에게 야 누가 몸 팔아서 네 자식 분유값 벌어 그랬어? 할 짓이 그렇게도 없냐? 어디서 이게 호빠질이야 이 쓰레기야. 내가 얌전히 회사 다니라고 했지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 썩을 놈은 제게 뜬금없이 질린다 질려 라고 말하며 방에 들어가더군요.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는 없고 참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 쓰레기입니다. 내일이면 새언니 돌잔치인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돌잔치를 치러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이런 아빠를 둔 새언니에게도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. 배운 게 도둑질이라더니 시아버지께서 한 10년 전에 캐바레 다니면서 새파랗게 젊은 년한테 춤 가르쳐준다며 접근해서 같이 바람 피우고 급기야 집까지 나가셔서 시어머니 속깨나 썩으셨었고 그것도 모자라 그 젊은 년이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찾아와서 네 남편 놀아준 대가로 돈 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일이 문득 생각나며 이 썩을 놈과 오버럽이 되더군요. 여자 밝히는 것도 부전자전인가 보죠. 아기까지 낳은 마당에 당장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정신 차릴 기세는 보이지도 않고 이런 쓰레기 인간을 선택한 건 또 저고 정말 이런 놈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이런 놈을 붙들고 있는 제가 정신병자일까요? 하루하루가 정말 삶의 지옥이네요. 아무도 몰래 어디다 조용히 갖다 싸서 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썰프라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